78년을 살면서 참기만 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 명절마다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치웠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 한 통에 통장을 열고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책을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는 것이 이라 배웠던 한 어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영래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습관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거실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영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밤사이 메시지가 왔을까? 화면을 켜고 알림창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물을 올리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쌀뜨물이 하얗게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씻어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이미 정리되어 있는 전 부칠 재료와 갈비가 보였습니다. 파는 다듬어져 있었고 고사리는 불려놓았습니다. 도라지도 손질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내려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늘 준비는 해두는 습관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명절을 준비하며 몸에 밴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래는 식탁에 앉아 미숫가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또 한 번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병원이라서 못 내려가요. 화면 속 며느리 수진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뒤편으로 하얀 벽이 보였습니다. 손주 지훈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명절 당일이라서요. 영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가 먼저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괜찮다.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래는 냉장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이 괜히 많아 보였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8시 12분이었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갈비를 꺼내 냉동실로 옮겼습니다. 파도, 고사리도 지퍼백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마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겠지요.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래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작년 명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그때도 오지 못했지만 사진은 보내왔었습니다. 지훈이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소리가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날에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입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는 수술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영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찌 의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장에는 매번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 말 한마디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뜰 때마다 영래는 안도했습니다. 손주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날도 송금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텅 빈 듯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주만 건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영래는 동네 약국에 혈압약을 타러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건강을 챙겨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손주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응, 수술하고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 영래가 답하자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드님 봤는데요. 응? 제주도 호텔 행사에서요. 저희 남편 회사 행사였거든요. 아드님이 발표하시던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손주분도 같이 있었어요. 영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주도요? 네, 지난 토요일이요. 지난 토요일. 그날은 손주 지훈이가 수술한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영래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는 연락을 기다리며 아, 그래요? 내가 착각했나 보네. 영래는 애써 웃으며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약국을 나오는 순간 발걸음이 휘청였습니다. 담벼락에 손을 짚고 잠시 섰습니다. 제주도, 호텔 행사, 손주도 함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약사 선생님이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수술 날짜를 영래가 잘못 기억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훈이 수술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오전 7시 22분에 온 문자였습니다. 영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영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약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분도 같이 있었어요. 영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래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손주 지훈이가 놀러 왔을 때 두고 간 태블릿이었습니다. 서랍장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디지털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 사진 찾는 방법,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던 것들이었습니다. 영래는 인터넷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수진. 여러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 이름을 함께 입력했습니다. 김수진 박준호.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올린 사진부터 보였습니다. 영래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멈췄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승진 축하. 우리 가족 제주도에서 특별한 하루.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영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달 18일. 그날은 남편 지훈이 할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영래는 매년 그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날도 혼자서 남편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있어요. 영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중요하지. 그런데 사진 속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푸른 바다, 케이크, 웃음. 사진 속 손주 지훈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 기일 그날이었습니다. 영래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내려가며 봤습니다. 지난 1년, 2년, 3년. 병원이라고 했던 날들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대조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래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사진 속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어머니, 지훈이가 오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3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날짜 3년 전 설날. 내용 응급실.
태블릿을 켜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날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공책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실제 리조트 수영장. 다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조금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추석이었습니다. 50만 원을 송금했던 날이었습니다. 공책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태블릿에서 그날 사진을 찾았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가득한 접시가 보였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실제 호텔 뷔페. 영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3년치 메시지를 내려가며 기록했습니다. 병원비라며 받은 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날 올라온 사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호텔 파티.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영래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남편 기일. 지훈이 열이 나서 병원입니다. 제주도 호텔. 추석. 입원해서 못 갑니다. 부산 리조트. 설날. 응급실이라 힘듭니다. 스키장. 표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송금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난 3년간 보낸 돈을 계산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총 1820만 원. 영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82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래가 조금씩 아껴서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아들을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영래는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지훈이 정기검진이에요. 검사비가 조금 드는데. 영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계획. 밤이 깊어갔지만 영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영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래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뜨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제삿날에 유산 이야기를 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영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이요? 응. 아버지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갑자기 왜요? 그냥 나이도 있고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까요? 아니다. 제삿날에 오너라. 그때 이야기하자.
어머니, 와서 이야기하자. 끊는다. 영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가족들 다 데리고요. 이번에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수술도 응급실도 없었습니다. 영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래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교실 선생님에게 사진을 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연습했습니다. 태블릿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사진이 큰 화면에 떴습니다. 저녁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은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요일에 마을회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 모임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그럼 오전에 쓰세요. 오후엔 다른 분들 예약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영래는 마을회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정리해둔 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 핑계, 실제 장소, 송금 금액.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태블릿을 켜고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사진과 글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의 기록. 거짓말과 진실. 병원과 여행.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영래는 파일을 저장하고 태블릿을 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영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 명절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태블릿과 연결선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공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8시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네, 준비할 게 있어서요. 회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모임 때 쓰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벽에는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마을 행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래는 앞쪽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하나씩 화면을 맞추었습니다. 사진이 벽에 크게 떴습니다.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연결이 끝나자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앞쪽에 3개, 뒤쪽에 2개. 아들 가족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래는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용히 부탁해 두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좀 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서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와주겠다는 분들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70대 남자 어르신 1분, 영래와 오래 알고 지낸 동갑내기 여자 어르신 1분, 그리고 마을 이장 어르신이었습니다. 영래 씨 무슨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영래는 차 한 잔씩을 내드렸습니다. 다들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마지막으로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낯선 공간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을 보고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어르신들이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영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영래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 쪽을 바라보다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영래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태블릿 위에 손을 얹고 한번 숨을 고요히 들이마셨습니다. 형광등 빛이 회관 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가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여줄 게 있어. 영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프로젝터에서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회관 앞쪽 벽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래는 태블릿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벽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케이크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영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사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자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화면이었습니다. 글자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오늘 수술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병원에 있어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보여준 사진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래는 아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게.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리조트였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안경을 쓴 채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파라솔 아래 앉아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글라스를 쓰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옆에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3년 전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 아래에 다시 문자 메시지가 겹쳐 떴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지훈이가 급하게 입원했어요. 죄송해요.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소리가 조용한 회관 안에 퍼졌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영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진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영래는 지훈이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회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변함없이 환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래는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영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배경에 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글자가 크고 선명했습니다. 왼쪽 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운데 칸에는 아들이 보낸 문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그날 아들 가족이 실제로 있었던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날 응급실이라 못 갑니다. 강원도 스키 리조트. 추석 지훈이 입원 부산 해운대 수영장. 기일 지훈이 열이 납니다. 제주도 호텔 파티. 명절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일본 오사카 여행. 생신 아이가 고열입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제삿날 응급실 대기 중이에요. 강릉 펜션. 표는 6줄이었습니다. 3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영내가 새벽마다 한 줄씩 적어 내려간 것들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이장 어르신은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동갑내기 여자 어르신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70대 남자 어르신은 혀를 차려다가 참았습니다. 준호는 표를 보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창문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명절인데 할머니 혼자 계실 것 같아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지훈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 옆에 서서 지훈이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이 얇은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너는 잘못 없다. 한 번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래는 테이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화면 앞에 섰습니다. 표는 그대로였습니다. 영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영래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년간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병원비, 수술비, 보태, 검사비, 치료비. 메모는 모두 병원 관련이었습니다. 화면 맨 아래에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합계 1,820만 원. 회관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정적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 어르신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영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해 모은 거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면서 모은 거고 내가 반찬값, 교통비 아껴가며 쌓은 거다. 손주 지훈이 대학 갈 때 보태주려고. 준호 너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30년 넘게 그 마음으로 아꼈다. 준호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회관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 새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준호의 손이 바지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청소년 장학기금 설립 서류. 서류 아래쪽에는 영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있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 거다. 이미 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은 돈 1억 8천만 원은 그곳에 쓸 것이다. 어머니 그러시면 그 돈이 저희한테는. 영래는 짧게 답했습니다. 너희한테 가는 돈은 없다. 회관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수지는 핸드백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가 그 결정의 증인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야 처음으로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속인 세월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영래는 프로젝터 전원을 껐습니다. 벽이 다시 하얗게 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날 이후 준호와 수지는 돌아갔습니다. 잡아야 할 말도 변명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문 앞에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영래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영래는 마을회관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프로젝터 선을 정리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래 씨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여자 어르신이 영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군청 면담은 잘 끝났습니다. 장학기금 설립 서류가 통과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처음 생기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영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여행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패키지 여행 광고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호수, 스위스의 설산, 파리의 거리. 영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가는 여행도 되나요? 물론이죠. 시니어 단독 여행 상품도 있어요. 영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팸플릿을 받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조금 설렜습니다. 78세가 되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공황이었습니다. 78세 영래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78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영래는 화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땅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영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5시 반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기다리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준비해둔 갈비를 냉동실로 옮기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영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랐습니다.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영래 씨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8년을 참아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건드리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